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바로 요 be라는 우리 비동사라고 말하는 요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많은 분들이 be는 뭐뭐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be의 사용법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be 하면은 뭐뭐이 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부터는 이 be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잘생긴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표현하거나 설명할 때 바로 요 be를 쓰면 됩니다. 잘 보시죠. excited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excited. 좋습니다. 이 excited의 의미는 이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 흥분될 때 우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excited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 흥분됐어요. 이 상태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행동하나요? 안 해요. 이럴 때는 비동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you excited 라고 해도 이해하지만 문장에서 동사가 없습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인지 아닌지는 그냥 여러분 단어를 보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be라는 동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you'll be excite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거도 요거 보면은 angry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angry. 화난이란 얘도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니까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be를 씁니다. 어렵지 않죠? 얘 보죠. 읽어볼게요. tired.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타이어가 있죠? 이 타이어를 제가 너무 많이 끌었나 봐. tir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어떤 상태를 설명하니까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be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해는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이해만 하는 겁니다. 저랑 마지막 보죠. 읽어볼게요. late. 늦은 이란 뜻이에요. 약속 시간에 이 사람 늦었어. 나 삐졌어. You late. 나 늦었어. I lat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니까 be를 쓰는 거예요. 요게 비동사 사용 용법이에요. 뭐 이다 없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이 상황 설명하는 거잖아요. 쓸 동사가 없네. 움직이지 않아. 그럴 때는 be를 쓴다. 그래서 원래는 You be excited, Frank be angry, she be tired, I be late, man.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쓰면은 be만 쓰면은 되게 없어 보이는 영어가 됩니다. 없어 보이는 영어예요. 그래서 얘가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you일 때는 be가 뭘로 바뀌냐면은 여러분 뭘로 바뀌냐면은 얘로 바뀌어요. 읽어보죠. are. 그래서 you are exci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ll be excited, man.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You are excited. 얘도 마찬가지예요. Frank be angry. 얘가 아니라 Frank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일 때는 이 be가 is로 바뀝니다. 한 명일 때는 is예요. 그래서 is. Frank be가 바뀌죠. 뭘로 바뀐다? is angry. 선생님, you는 한 명이니까 is 아니에요? 그런데 you는 are로 바뀌어요. is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 2인칭이라서 바뀐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you일 때는 are예요, 무조건.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she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래서 얘도 be가 뭘로 바뀐다? is로 바뀌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I be late. I는 나입니다. 나는 항상 특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뀌냐면은 am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 수염이 났죠? 그래서 ahem, I am 이런 느낌. 요게 바로 am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is랑 u일 때는 이게 a로 바뀌잖아요. a에 대한 차이점 이거 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갈게요. 여러 개가 있으면은 a예요. 한 개가 있으면 is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am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여러분 you는 영어에서 너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한 명을 가리킬 때도 you입니다. 여러 명이 나와요. 이럴 때도 you예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여러 개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비동사의 표현법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언제 비동사를 쓴다? 하는 행동. 이렇게 테니스 치거나 달리기 뛰거나 뭐 공부하거나 이런 행동이 아닌 그냥 잘생긴 사람, 흥분한 사람,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이죠? 이런 거를 그냥 설명할 때 우리는 비동사를 쓴다. 그래서 이 비동사는 뒤에 설명하는 형용사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은 보통 비동사를 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저랑 같이 예문을 통해서 직접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를 갖고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시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 무조건 이번에 공부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비동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외울 때 얘가 형용사인지 아닌지 같이 외워줘야 돼요. 저랑 같이 읽어줍니다. SHY 얘는 shy 라고 읽어요. 한번 읽어보죠. shy 부끄러운이라는 뜻이죠. 아이 부끄러워. shy. I'm a shy boy 하는 이 shy죠. 이런 단어들 여러분 잘 읽을지 모르겠어. 이 Y가 왜 I 발음이 나는지 이런 거 모르면은 우리 또 프랭크 쌤에 오시면은 완전 처음부터 영어 읽기부터 있으니까 이런 거를 참고해서 영어 읽는 게 난 안 된다. 읽는 연습부터 공부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얘가 E가 있으니까 얘는 발음이 없죠. 얘 발음이 길어지죠, 참. 그래서 A 발음이 나서 brave. 한번 읽어볼게요. brave. V 발음이 있습니다. 용감한이라는 뜻이에요. 남성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brave man이라는 속옷을 압니다. 어쨌든 그래서 용감한. 이거 brave. 얘는 shy. 두 가지입니다. 자, 다음 단어. 얘 th 발음은 s 발음이 나요. ir 발음. 이런 거 영어 읽기에 오시면은 ir 발음, th 발음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rsty. y는 이 발음이 나니까 thirsty. 좋아요. 바로 목마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티셔츠죠? 이 티셔츠를 내가 조금 건드니까 아우 티셔츠가 너무 써. thirsty. 요런 느낌? 아 좋습니다. 그래서 목마른이가 나 목말라. I'm thirsty. 한번 읽어보죠. thirsty. 좋습니다. 다음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mad. 그 Mad Max 요런 영화 들어보셨나요? mad의 의미는 화가 난 이런 느낌이 mad입니다. 요거는 shy. 이거는 brave. 여러분 크게 따라하고 있죠? 힘듭니다, 여러분. 연기하려니까 힘들어요. 자, 얘는 조금 어렵죠? sir, UR 발음, IR 발음이 비슷해요. 이런 것들은 영어 읽기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surprised, surprised. 여러분 혹시 그 일요일 날 하는 서프라이즈 신비한 TV 요거 혹시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좀 쉬워요. surprised. 논란이라는 뜻이요. 요게 surprise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 읽어볼게요. wide. 혹시 예전에 광고 중에 wide TV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넓은입니다. 네, 어깨. 오빠 어깨 넓어. My shoulder. 이렇게 wide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wide.
다음은 great. 훌륭한, 정말 좋은. 예전에 그 방송인들이 그 돈 쓰는 거 있죠? 돈 잘못 쓰면은 bad. 잘 쓰면 great. 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요거 조금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difficult. difficult. 어려운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amazing. 혹시 Amazing Spider-Man 혹시 들어보셨나요? 놀라운입니다. Amazing.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동으로 보여줄 테니까 이 행동을 보고 어떤 단어, 형용사인지 지금부터 맞추는 겁니다. shy, brave, 그렇죠? surprised, mad.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좀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하죠. thirsty. 이렇게 여러분, 영어는 내가 막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느낌을 갖고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를 이제는 공부했으면은 요걸 갖고 우리 이쪽으로 가볼게요. 프랭크는 부끄러워해. 저는 너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일단은 누가 부끄러운가 여러분?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그렇죠. Frank, sh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안 보이지만 여러분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써볼게요. Frank가 부끄러운 거예요. Frank, shy. 딱 썼습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형용사죠. 그럼 동사가 없는 거예요, 문장에. 아,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하네. 근데 Frank는 하나니까, 한 명이니까 이 be가 뭘로 바뀐다? 그렇죠. is로 바뀌죠. 그래서 Frank is shy. 얘는 그냥 뜻이 없는 거예요. 얘를 그냥 꾸며주는 겁니다. 한국말로 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느낌이 Frank is shy 라고 하는 거예요. Frank be shy 라고 해도 되지만 얘는 약간 조금 교육을 덜 받은 느낌이니까 Frank is shy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Carrie는 용감해. 여러분 해보죠. Carrie는 용감. 좋습니다. Carrie 이름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감한, brave. 얘도 형용사죠. 동사가 없네, 문장에. 그러니까 is. 한 명이니까 carried.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동사는 뭐 상태로서 보어일 때, 형용사일 때 쓴다. 감각 형용사에 쓴다.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brave. 형용사네. 쓸 동사가 없네? 그래서 비동사구나. 이렇게 바꿔가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목말라. 그럼 누가? 목마른. 그렇죠. she 쓰고 목마른. thirsty. 얘는 형용사잖아요. 하나니까 is. She is thirst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해볼게요. 프랭크는 부끄러워해. Frank is shy. Carrie는 용감해. Carrie is brave. 그녀는 목말라. She is thirsty.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다음 계속 연습합니다. 이것은 어려워. 여러분 직접 말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걸 참고로 하면 돼요. 이것이니까 it. 어려우는 difficult.
이렇게 씁니다. 얘가 형용사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it is difficult 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이 difficult 발음이 힘들다 그러면은 좀 더 쉬운 거 hard 똑같은 표현이죠. 얘를 써도 됩니다. 이 맛있는 하드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딱딱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려울이라는 뜻도 돼요. It's hard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이에요. 너는 대단해. 여러분 이 대단한 거 여기서 찾아보세요. 대단한 거는 그렇죠. amazing 이랍니다. amazing 같은 표현은 wonderful 같은 표현이 있어요. 둘 다 형용사죠. 그래서 보면은 너는 대단해. 일단 너 you 대단한 amazing 이런 발음들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amazing 아니에요. amazing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얘가 형용사니까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하니까 you 뒤에는 are가 나온다. You are amaz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바로 surprised 요 형용사입니다. 그럼 나는이니까 나는 I 쓰고 깜짝 놀라. surprised 쓰는 거죠. 얘가 형용사니까 am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어떤 연습을 했냐면은 여기 빈칸 채우는 연습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워. 바로바로 나야 돼요. 이거 어려워. It's difficult. 이거 훌륭해. It's great.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너 화났어?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는 얘기를 그냥 앞으로 빼면 돼요. 항상 동사를 앞으로 빼잖아요. 물어볼 때. 그래서 너 화났으니까 you 화난. mad. You mad. 이렇게 되는 건데 물어보는 거 앞에다가 뭘 넣는다? 비동사. Are you mad?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너 화났어? Are you mad? 너 깜짝 놀랐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You surprised 물어보는 거니까 비동사 Are you surprised?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나 깜짝 놀랐어. I'm surprised.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비동사는 am, is를 쓴다. 그리고 상태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동사다.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표현들 이걸 갖고 공부를 하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너 목말라? Are you thirsty? 목마르는 thirsty. 목마른 게 아니면 not thirsty.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분들은 no thirsty 아니에요 하는 분인데 이 no와 not의 차이점은 이 강의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는 not thirsty가 돼요. 그럼 나 목 안 말라 하면은 그렇죠. I am not thirst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표현 여러분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이걸 갖고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너 용감해. 그녀는 용감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깜짝 놀랐어. My father is surprised.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문장만 만들면 비동사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비동사 바로 뭐다? 어떤 이러한 그냥 상태 이러한 것들을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때 쓴다. 개념만 잡고 보통 형용사가 나오면은 앞에 비동사를 쓸 수 있다. 이 개념까지만 문법을 넣고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oey, why are you angry? I'm not angry. I'm hungry and thirsty. Do you want to have a piece of pizza and a glass of water?
Yes, you are amazing and so nice. Yes, I am. 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여러분, should와 must에 대한 과거형을 모르겠다. 저와 이 영상 함께 하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should는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You try to give some advice to somebody nicely. 약간 좀 되게 부드럽게 누군가한테 충고를 할 때는 should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계속 TV를 보고 있어. You should turn off the TV. 이렇게 부드럽게 충고 주는 거.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가 있죠? I think my English is not good. How can I improve my English? You should watch Frank's videos. 프랭크 쌤의 비디오를 보면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충고를 할 때는 should를 써요. 근데 여러분, should의 과거형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should, 너 해야 된다. 너 해야만 했다.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이 should의 과거형은 should have pp가 됩니다. 그래서 should have pp mean you didn't do that, but it would have been right thing to do. should have pp. 잘 보세요, 여러분.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예요. 그럼 얘는 과거니까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내가 했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뜻, 즉 후회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 태양의 후회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았어야 됐어. I shouldn't drink a lot last night. 근데 shouldn't 과거가 아니잖아요. last night이라는 과거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말한다? I shouldn't have drunk a lot last night.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도 must be 형용사.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프랭크 쌤을 보세요. 잘생김에 틀림없어. 우유 막 그렇다고 막 돌을 던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Frank must be handsome. 프랭크 쌤을 딱 보니까 재밌어 보이죠? Frank must be funny. 되게 웃깁니다. 자, 웃기니까 갑자기 궁예가 누가 그런 이상한 개그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궁예 must be serious. serious의 의미는 진지한, 심각한 이런 뜻이요. 여러분, 진지하니까 진지는 드셨나요? 이런 진지가 생각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죠. serious. My joke is not serious.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must be의 의미는 뭐뭐임에 틀림없어. 자, 여기 수학 문제가 있어요. 이 수학 문제는 어려운 게 틀림없어. I think this 수학 문제 must be difficult. 프랭크 쌤이 전화를 안 받아. 왜 그럴까요? 프랭크 바쁜 게 틀림없어. Frank must be busy. 요겁니다. 자, 근데 프랭크 쌤,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전화 왜 안 받았어요? 어제 프랭크 쌤이 바빴음이 틀림없었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바빴었을 거야. 과거입니다. 그럴 때는 Frank must have been busy yesterday.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의 과거형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입에 착착 들러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have pp 연습할 때 이걸로 연습하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프랭크는 10년 전에 잘생긴 게 틀림없었어. 지금 우리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e are talking about in the past, just 10 years ago. Frank must be handsome 10 years ago.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니까
Frank must have been handsome 10 years ago.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개념 여러분 잘 잡았나요? 이 개념만 잡으면은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개념 잡았죠? 얘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과거니까 해야만 했었다. 후회를 나타내는 거. 뭐뭐임에 틀림없다. 얘는 뭐뭐임에 틀림없었다. 과거에 보통 쓰는 거. 자, 요거 개념 잡았으면 이제 저와 함께 예문 들어갑니다. 자, 저와 함께 앞에서 배운 걸 갖고 영작해 볼게요. 너는 파티에 와야 해. 여러분, 와야 해, 뭐뭐 해야 한다. 이럴 때는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한국어는 파티지만 영어는 a party냐, parties냐 또는 the party냐. 요거 확실히 구별져야 되죠. 그러면 너는 와야 한다, 파티에. 시작. 좋습니다. 일단 너니까 you 뭐뭐 해야 된다. should. 뭐 이 정도는 이제 쉽죠. 오다라는 동사 come 어디에? to the party. 자, 여기 왜 the party가 되는지 이해 가시나요? 우리 서로 알고 있는 그 파티에 너가 와야 되니까 you should come to the party 라고 합니다. You know, I'm going to throw a birthday party. Throw a birthday party. 생일 파티를 열다라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come to the part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야, 우리 어제 파티에서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We really enjoyed the party yesterday. 너 어제 파티에 왔어야 됐어. 너 파티에 와야만 했었어. 정말 재밌었거든. 파티에 오다. should 동사원형. 와야 했다. 과거죠.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ould have pp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왔었어야 됐다. 그 파티에. 시작. 좋아요. You should have pp죠. come의 pp는 come, came, come. 아, 요게 헷갈리죠. come to the party. 아, you should have come to the party. Why did you miss it? We really had a great time there.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밖에 나갔음이 틀림없어. 자, 그들이 지금 이 빈 방이 있습니다. 방에 아무도 없어. There is nobody in the room. 왜 아무도 없을까요? 그들이 밖에 나간 게 틀림없거든. 자, 우리가 물론 지금 걔들이 밖에 나간 게 틀림없다 라고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과거에 나갔다는 거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과거에 나간 게 틀림없었다 라고 얘기할 때는 must have pp를 쓴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들이 지금 여기 없는 거죠. They must be out.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 걔들이 밖에 나간 게 틀림없어. 지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틀림없었어. 이렇게 바꿀까요? 제가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틀림없었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바꿀 수 있죠? 시작. 좋아요. They must have gone out. 뭐 굳이 하고 싶으면 They must have gone out when I called them yesterday.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넣어주면 더 좋긴 하지만 일단 우리 영정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요런 개념들이 여러분 영어 문법책을 보면 되게 힘들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하니까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개념 잡고 연습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툭툭 던질 때까지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일단은 이런 개념 잡고 저와 함께 영작만 하고 끝내더라도 여러분 개념이 머릿속에 많이 잡힐 겁니다. 자, 마지막 3개만 더 하고 끝내죠. 다음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이 틀림없어. 내 반지 어딨지? 내 반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떨어뜨리다라는 동사 뭘 쓸까요? drop 얘를 쓰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somewhere 얘를 씁니다. 자, 얘 2개를 갖고 갑니다. 시작. 그렇죠. 나는은 I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must have dropped. 그것이니까 it. 야, 요게 여러분 생각보다 안 나오는다. I must have dropped it. 빨리 나와야 돼요. 어딘가에 somewhere. I think I lost my ring. I can't find where it is. You know, you had it yesterday. You must have dropped it somewhe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힘듭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와 개념 잡고 영작하는 것만 하고 요걸 요렇게 쓰는 거나 라고만 기억하시죠. 그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 얘는 지금 현재 피곤한 게 틀림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죠. 시작. 그렇죠. He must be tired. 뭐 얘는 쉽게 나옵니다. 물론 과거로 쓰면은 He must have been tired yesterday when I called him.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는 그냥 지금 현재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He must be tired. Frank must be handsome.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넌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야, 내가 어제 운전하다 사고 났잖아.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You are regretting doing something. 뭔가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 have pp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 shouldn't have pp죠. 그러니까 넌 운전하지 말았어야 됐다. 끝이네요. 시작. 그렇죠. You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다. shouldn't have drive의 pp형인 driven a car. 이렇게 가는 거죠. 뭐 a car 좋아요. 야, 내가 어제 사고 났잖아. I had a car accident yesterday. I shouldn't have driven a car yesterday.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개념만 잡고 영작하는 것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머릿속에 영어 구문에 대한 개념을 저와 함께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바로 말을 해서 쓰는 게 힘듭니다. 일단은 말하는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개념 잡고 영작하는 것까지만 저와 함께 하시죠. 자,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개념을 잡더라도 중요한 건 뭐다? 계속 기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초부터 처음처럼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 프랭크쌤 영어를 눌러가지고 여기
프랭크쌤 영어를 눌러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see a dog. 얘랑 I see dogs. 두 개에 대한 차이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오늘 제가 이거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를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배우고 싶다? 프랭크쌤 영어. 여기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명사 뒤에 s를 붙이거나 이 명사 앞에 어를 붙이는 경우, 어는 하나기 때문에 명사를 하나를 나타낼 때, s는 여러 개를 나타낼 때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는 왜 어와 s가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I like a dog가 있어요. 그럼 나는 좋아한다? 뭐를 좋아합니까? 어는 하나라고 했어요. 개 한 마리를. 여러분 여기 개가 있어요. 나는 이 개 한 마리만 좋아해. 그럼 이 세상에 여러 개 종이 있겠죠. 다 이런 종들 말고 이 개 한 마리만 좋아하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A, B, C, D 모든 종을 다 좋아해야지 왜 한 마리만 좋아해? 이상합니다. 그래서 I like dogs 이렇게 s를 붙이면은 개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명사 뒤에 s가 붙으면은 얘가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s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내 배가 고픕니다. I eat an eg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계란 하나를 먹는 겁니다. 계란 하나를 먹는 거예요. 두 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 안 돼. 형이 화가 나. 하나만 먹어야 돼. 근데 듣기만 하세요. When I'm hungry, 내가 배고플 때 I usually eat eggs. 뒤에 s를 붙입니다. 이 s를 붙였다는 소리는 계란들을 먹는 거죠. 이거에 숨어있는 의미는 내가 배고플 때마다 나는 일반적인 계란을 먹어. 이런 의미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명사 앞에다가 어를 붙였다는 소리는 이 명사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뜻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보시죠. 자, 일단은 I go to a park 라고 했습니다. 이 park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공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운전자라면은 운전하죠? 그럼 이 앞에 P가 보여요. 주차할 때 P를 놓죠. 이 P가 뭡니까? parking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다라는 동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I go to park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얘는 주차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A park는 얘가 명사를 확실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나는 그냥 공원 한 군데 가는 거야. 이 천안시에 쌍용공원도 있고 도솔공원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공원 아무 데나 한 군데를 갈 때 I go to a park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I go to park 했다는 소리는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 나는 간다? 뭐하러 갑니까? 주차하러. 뭔 소리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어렵고 이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하지만 쓸 때는 말할 때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쓸 때는 이게 공원 하나를 가니까 파크라고 써야지 이렇게 쓰면은 주차하러 가다라는 뜻도 될 수 있으니까 틀린 표현이 돼. 머릿속에 여러분 개념을 잡고 이해를 해야지만 성인들은 이해를 해야지만 문장을 외울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은 이거 외워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정말 힘들어도 모든 걸 다 외워야 돼. 이해를 하는 거예요. I go to parks. 뒤에 s가 붙었죠. 그러면 공원. 뭐 여기 쌍용공원도 있고 도솔공원도 있어요. 그럼 공원들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공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일요일에 공원 가. 그럼 일요일에 그냥 아무 공원이나 가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공원 가는 거예요. 나의 성향, 취미입니다. I go to parks on Sunday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on Sunday가 아니라 왜 on Sundays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Sundays, S가 붙었다는 소리는 일반적인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공원을 간다는 나의 습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Sundays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on Sunday는 뭘까요? 그냥 일요일 한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번 일요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on Sunday와 on Sundays는 정말 많이 다르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딱 보니까 이제 의미가 여러분 파악이 되나요? Go to a park. 그냥 아무 공원 하나 그냥 가는 겁니다. Go to parks. 일반적인 공원에 간다. 그래서 I usually go to parks on Sundays. 이렇게 일요일마다 그냥 공원에 간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I go to park. 얘는 틀린 영어다. 아시겠죠? 물론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그냥 이상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주차하러 간다? 한국말은 되지만 영어는 좀 이상해요. 자, 다음 이쪽 보세요.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얘도 정말 많이 봤죠. 너라고 하는 애인데 I will clean the toilet. 너라고 했다는 소리는 이거 하나 더 이 너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변기입니다. 토일렛은 변기예요. 그럼 나는 이 will은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할 거야. 나는 청소할 거야. 그 변기를. 여러분 변기 알고 있죠? 서로 변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 I will clean the toilet. 어떤 변기를 청소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너를 쓸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I will clean a toilet 이라고 했다는 소리는 우리 집에 변기가 많아. 한 5개가 있다고 합시다. 변기가 5개. 5개야. 그중에 그냥 이 변기 하나를 닦을 거야 라는 소리죠. 아시겠나요, 여러분? 둘 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이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냥 변기 하나 그냥 닦을 거야. 얘는 우리 부인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시켰던 그 변기 있죠? 그거를 청소할 거란 소리죠. 그래서 요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Do the dishes라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do a dish는 안 돼요?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한번 보죠. do a dish 보세요. do는 하는 거, 씻는 거죠. a dish. 그냥 아무 그릇 하나. 여기 길 가다 떨어져 있는 그릇. 이 그릇 하나를 씻어. 이럴 때는 쓸 수 있습니다. I will do a dish. 아무 그릇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그릇이 있죠. 그 그릇을 씻습니다. 그러면은 밥 먹고 나서 내가 먹었던 그릇을 씻어요? 그냥 아무 그릇, 세상에 있는 아무 그릇 하나만 씻어요. 먹은 그릇을 씻어야지. 그렇죠? 그 그릇이 하나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접시 하나에다 밥까지 해가지고 뷔페식으로 먹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그냥 사람들은 그릇 여러 개 먹죠. 그릇 여러 개가 필요해요. 밥을 먹으려면. 그래서 관념적으로 do 어떤 거? 우리가 이미 먹었던 그릇 알고 있습니다. the 여러 개니까 dishes. 그래서 이게 설거지 하다가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뭐다? do dishes. 됩니다, 얘도. 근데 얘는 아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설거지 하다 보다는 이 사람은 맨날 그냥 식당에서 그냥 설거지만 하는 사람인가 봐. 일반적인 그릇을 계속 씻으니까. 근데 우리는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do the dishes가 되는 겁니다. 개념 잡히나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얘 보시죠. Do you like a cat? 요게 나왔어. 그럼 do you like a cat? 앞에랑 똑같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만 좋아하니? 뭔가 좀 어색하다. 자, 고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고양이를 나는 다 좋아하니까. Do you like cat?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 명사 뒤에 s가 붙는 때는 뭐 셀 수 있는 명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것에 대한 일반적인 명사를 얘기할 때도 이거를 쓸 수 있겠구나. 요겁니다. 여러분 슈퍼마켓 자주 가시나요? 자주 가시죠. 그럼 슈퍼마켓에 나는 일요일마다 난 슈퍼마켓에 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슈퍼마켓에 간다. 나의 성향,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I go to a supermarket. 이게 좋을까요? I go to supermarket. 이게 좋을까요? 위에 거는 일요일마다 그냥 아무 슈퍼 한 군데만 가는 겁니다. 아래 거는 일요일에마다 그냥 슈퍼 여러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맞게 쓰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아마 슈퍼마켓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그냥 나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일요일마다 항상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슈퍼마켓을 가 라고 얘기할 때는 어나 슈퍼마켓 s를 붙일 수 없다. 바로 뭐다? I always go to the supermarket on Sundays. 항상 거기만 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 뒤에 s 붙이는 거, 이 감이 좀 오시나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거 외우는 거에 중요한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보시죠. 보통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체, 기체, 고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커피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세고 싶으면 셀 수 있습니다. I want two coffees. 가능하다. Two cups of coffee. 이거 대신에. 괜찮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다만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다 알아듣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왜 명사 뒤에 s가 붙이면은 이거랑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를 참 즐겨요. 그럼 여러분 독서를 즐긴다고 하죠. 그럼 독서는 뭐라고 해요? 책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을 읽다. Read a book. 얘가 있을 수 있고 read the book. 얘도 있을 수 있고 read books. 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독서를 즐기다 할 때 이 독서는 세 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감이 오시나요? 일반적인 책을 읽는 거니까 read books. 이게 맞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do you enjoy? 독서하는 거? reading books. s가 붙여지죠. 성인들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독서하다 read books, 독서하다 read books. 이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왜 s가 붙는지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내가 외워야 될 게 줄어든다. 난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다는 소리는 보통 사람들 사과 몇 개 먹어요? 한 개 먹죠. 이럴 때는 I eat an apple in the morn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 사과 하나 먹으니까. 사과 하나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일 땐 무조건 s를 붙인다 이렇게 또 가시면 안 된다. 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영어는. 나는 그냥 사과 먹는 걸 좋아해. 이럴 때는 I like eating apples. 이렇게 s가 붙는 게 여기 더 맞아.
아시겠죠?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아침에 보통 사과 하나 먹지. 아, 선생님 전 2개 먹는데? 그럼 2개 먹으면 돼요. I usually eat 2 apples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면 돼요. 사과를 여러 개를 먹는 거야. 아침마다. I usually eat apples in the morning. 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외워도 영어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저와 공부한 표현들 이게 감이 확실히 오시나요? 이 감 잡았어. 꽉 잡았죠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영어는 저와 하나씩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거 아무리 네이버 찾고 구글 찾아도 절대 이런 거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제가 15년, 16년 동안 기초 영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빠르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저희 비대면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서 이쪽에서 더 많은 콘텐츠로 저와 함께 한번 저를 믿고 공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영어가 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갖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를 눌러서 저와 함께 하시죠. 일단은 여러분 한국말에는 셀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국말은 그냥 토마토입니다. 이게 영어로 갔을 때는 토마토가 되는지 또는 tomatoes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확실히 구별져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틀리지 않은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눈에 딱 봤을 때 그게 딱 하나로 구별되지면은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애매모호하면은 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죠. 자, 일단 처음 해보는 게 비스켓. 비스켓 아시죠 여러분? 비스켓이라고 하죠. 우리 어디입니까? KFC에 가면은 그 비스켓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딱 보세요. 딱 하나, 2개, 3개 살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비스켓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얘는 뭡니까? burger or hamburger 라고 하죠. 그 안에 들은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햄버거 1개, 2개, 3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왜 구별져야 되냐면은 영어는 숫자에 아주 민감한 언어기 때문에 내가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 I would like to have 2 hamburgers 이렇게 S를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반드시 구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은 잘 잡고 있죠? 다음 거 볼게요. peanut 땅콩이란 뜻이에요. 땅콩 짠! 땅콩 그림 보이죠? 1개, 2개, 3개. 물론 땅콩이 엄청 많으면은 그걸 다 못 세지만 그냥 딱 봤을 때 딱 집을 수 있죠. 1개, 2개, 3개. 그래서 얘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컵케이크. 여러분 컵케이크 좋아하시죠? 이렇게 생긴 컵에 있는 케이크를 컵케이크라는데 물론 얘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셀 수가 없겠죠. 가루가 돼버리니까. 하지만 그냥 컵케이크 1개, 2개, 3개 어때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cupcakes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케이크 1개, 2개, 3개 제과점 가서 살 수 있죠?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여기 케이크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 케이크를 내가 잘랐어. 그래가지고 조각 케이크를 이렇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 케이크는 살 수 있어 없어요? 셀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게 케이크 하나를 조각을 내면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개념이 없어요. 이럴 때는 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내 느낌상 뭐 1개, 2개, 3개 이렇게 집어서 살 수 있는 건 다 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애매해. 이 케이크처럼 잘라낸 케이크는 애매합니다. 셀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닭이 있어요. 닭. 닭 1마리, 닭 2마리, 닭 3마리. 셀 수 있죠. 그 중에 닭 1마리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었어요. 이거 좀 드실래요? 이 음식으로서의 치킨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에 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은 이 닭들은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면 됩니다. 제과점 가서 살 수 있는 이 컵케이크는 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좀 주면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컵케이크는 보통 한 사람이 하나씩 딱 먹죠. 비스킷도 보통 한 사람당 하나씩 먹죠. 쿠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세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케이크 엄청 크죠? 잘라 먹습니다. 물론 제과점에서는 a cake, two cakes 이렇게 셀 수 있지만 잘라져서 먹을래? 라고 하는 건 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수박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워터멜론이라고요. 멜론인데 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국말로 수박 똑같은 뜻이 되죠. 워터멜론. 그럼 내가 마트 가가지고 수박을 살 때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근데 이 수박을 내가 이렇게 잘랐어. 그래가지고 이 자른 거를 이렇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Would you like some watermelon?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I will buy 3 watermelons at the supermarket. 이럴 때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캐럿. 당근이에요, 당근. 그럼 캐럿은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하지만 내가 이 당근을 사가지고 잘라서 요리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셀 수 없겠죠. 근데 우리 흔히 보통 얘기할 때는 캐럿, 가서 당근 3개만 사와라. Could you buy 3 carrots?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fruit. 이 탁자 위에 바나나, 사과 2개가 있어요. 그럼 1개, 2개 셀 수 있죠? 이럴 때는 fruit. s를 붙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과일. 그에 비해서 그냥 나 과일을 좋아해 라고 할 때는 그냥 모든 과일이잖아요. 모든 과일 다 어떻게 셉니까? 그냥 애매해. 그럴 때는 I like fruit. 이렇게 s를 안 붙인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과일은 셀 수 없는 걸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시겠죠? 다음이에요. onion.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양파 하나, 둘, 셋 이렇게 살 때는 셀 수 있지만 이 양파를 잘라가지고 햄버거 안에 넣었어.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간 오니언은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여행 갔을 때 서브웨이를 갑니다. 그럴 때 양파는 빼주세요. Without onion, please. 여기서는 음식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게 되고 마트 가서 양파를 살 때는 I will buy 3 onions. 물론 어떤 사람들은 I will buy a bag of onion 하면은 얘가 식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한 자루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 개념만 알면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얘는 셀 수 없다, 얘는 셀 수 없다, 얘는 셀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나의 느낌을 갖고 셀 수 있는 거냐, 셀 수 없는 거냐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별해야지만 나중에 배울 때 some, a little, a few, many, much, a lot of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에요. cheese. 사진 찍을 때 cheese 뭐 이렇게도 하지만 치즈죠. 그럼 여러분 치즈를 잘 보세요. 치즈를 볼 때 치즈는 잘라도 치즈입니다. 우리가 치즈를 살 때는 치즈 덩어리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치즈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치즈 이렇게 덩어리 하나, 덩어리 2개, 덩어리 3개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덩어리를 세는 거지
치즈 자체를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걸로 가요. 마찬가지로 주스도 그 주스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주스를 여기 따랐어요. 그러면은 이 주스가 아니라 이 주스에 들어있는 뭐 버를, 병, 글래스, 카튼, 각이란 소리죠. 요런 것들을 사는 거지 주스 자체를 사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얼음이 있어요. 이 얼음이 녹으면은 이렇게 물이 됩니다. 물이 돼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이 물은 셀 수가 없어. 그럼 이 얼음도 물이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요거를 큐브라고 해요. 큐브. 이 얼음으로 된 여기 정사각형을 큐브라 합니다. 이 큐브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two cubes of ice 이런 식으로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괜찮습니다. 뭐 two ice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거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 뭐가 있냐면 sugar가 있어요. sugar는 뭡니까? 그렇죠. 설탕입니다. 우리 설탕을 살 때 그 설탕 가루를 사나요? 아니면 설탕에 담겨있는 봉지를 사나요? 설탕 봉지를 사죠? 그래서 a bag of sugar 이런 식으로 보통 백을 세요. two bags of sugar 설탕을 세는 게 아니라 설탕의 단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얘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오렌지예요. 오렌지 하나, 오렌지 두 개. 딱딱 떨어져서 셀 수 있죠, 여러분. I want to buy two oranges. 이렇게 s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나 학교 다닐 때 셀 수 없는 명사, 명사에는 집합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외도 많고 이걸 한 번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이런 개념만 잡고 하나씩 공부하면 돼요. 저도 지금 영어 공부할 때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각각 다 외우고 단어를 외웁니다. 저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잡고 내가 이해를 하는 거랑 무작정 외우는 거랑은 학습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에요. 파스타. 이 파스타는 김치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스파게티도 있고 링귀니도 있고 투움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의 그냥 전체적인 파스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Two pastas please 다 알아듣긴 해요. 하지만 셀 수 없는 거다라고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honey 꿀이죠. 물론 사랑스러운 자기를 부를 때 honey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꿀. 여러분 꿀도 그냥 액체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 꿀 단지를 세죠. 이 단지 주공 5단지의 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단지는 jar라고 합니다. 우리 자기 jar 단지예요. 그래서 꿀 두 단지 하면은 two jars of honey 이렇게 단지를 셉니다. 좋아요, 여러분. flower 꽃이 보이죠? 얘랑 발음이 조금 틀린데 거의 비슷하다 보세요. flower 밀가루예요. 여러분 밀가루 가서 사오죠? 어떻게 삽니까 밀가루를? 막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담나요? 아니에요. 이 백에 담겨져 있는 밀가루를 사겠죠. 그래서 a bag of flour 이렇게 백을 셉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이제 오죠. 완벽하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가루나 액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는데 이걸 세고 싶다면은 앞에 단위가 함께 붙는구나. 그래서 치즈 같은 경우는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a piece of cheese 이렇게 하거나 덩어리로 a lump of cheese 이렇게 덩어리로 세거나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잘 잡고 있죠? 조금 어렵지만 저와 함께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는 토마토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tomato라고도 해요. 토마토.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마트에 갔을 때는 토마토 하나, 둘, 세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식재료로 사용해가지고 햄버거에 넣을 때는 그 식재료의 토마토는
셀 수가 없겠죠. 근데 보통 흔히 토마토는 셀 수 있는 거예요. Could you buy 7 tomatoes when you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I don't want to eat tomato. 이럴 때는 셀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식재료로 가냐? 아니면 그냥 과일 1개, 2개, 3개냐? 요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지만 나 햄버거 먹을 때 토마토 빼주세요. May I have my hamburger without tomato?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요. 칩은 이렇게 생긴 과자입니다. 우리 흔히들 스낵이라고 하는데 스낵은 간식에 가까운 거고 이 과자는 칩이라고 해요. 이 과자는 1개, 2개, 3개 집어먹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chips, a bag of chips, 과자 한 봉지가 되겠죠. 다음 나오는 거는 milk, 우유입니다. 우유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컵에 따라 먹거나 잔에 따라 먹거나 그래서 잔을 세요. A glass of milk, 2 glasses of milk 이런 식으로 잔을 세지 우유 자체는 셀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때 우유 빼고 주세요. May I get my coffee without milk? 이렇게 얘기하지 May I get my coffee without milks?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다 외우지 마세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듣고 이런 느낌 잡으세요. 자, 다음에요. 잼. 여러분 잼.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잼은 도리도리 잼.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잼 끈적끈적해요. 잼은 끈적끈적합니다. 여러분 잼을 살 때는 뭐를 삽니까? 병에 들어있는 잼을 사죠. A bottle of jam 또는 a jar of jam 이렇게 단위를 셉니다. 이 잼 자체를 셀 수 있진 않아요. 자, 마지막 커피 마찬가지로 컵에 들어있는 이 커피를 사는 거죠. A cup of coffee, 2 cups of coffee.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잼 2스푼만 넣어주세요. Put 2 spoons of jam. 이렇게 해도 되지만 Put 2 jam please. 다 알아듣습니다. 커피 3잔 주세요. May I have 3 coffee please. 다 이해합니다. 물론 3 coffees 이럴 때는 s를 붙여야 되겠죠. 커피는 셀 수 없는데?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갔을 때 빵을 breads 뒤에 s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마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이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를 정확히 구별졌다 외우다 보면은 여러분만 정말 힘들어지니까 오늘 제가 알려준 개념 있죠? 요런 느낌으로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거를 가는구나만 기억하시면서 계속 지금부터는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 얘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 가면서 하나씩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제는 저와 같이 공부하니까 개념을 잡을 수 있죠. 이런 개념들을 내가 정말로 영어로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다면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더 많은 콘텐츠로 저와 함께 영어 읽기부터 말하기까지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the 이런 단어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어느 때 the를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문법을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쪽을 눌러서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서 저와 유료 강의로 함께 한번 해보시죠. 일단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I will buy an apple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단어들을 알아요. will은 할 거야. will buy니까 살 거야. apple은 이렇게 생긴 사과가 됩니다. 근데 이 앞에 왜 이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특히 영어에서 또는 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on은
이 뒤에 있는 단어가 A, E, I, O, U로 시작하면은 어가 아닌 on을 넣어줘요. I will buy an apple. 이란 뜻은 나는 사과를 몇 개 산다? 한 개만 사는 겁니다. 딱 한 개만. 그러면은 굳이 왜 영어에서 왜 한 개만 사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ride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동사로서 타다라는 뜻이 되고 명사로서 탈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헷갈리니까 원어민들은 이 앞에다가 on을 넣어서 얘를 하나의 명사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apple을 완벽한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나는 하나만 살 거야 해서 an apple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시죠. Do you want to drink? 너 마시고 싶어? A wine. 그럼 a wine이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와인 한 병 또는 와인 한 잔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 이렇게 와인처럼 어떤 액체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셀 수가 없어서 어나 언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와인 앞에다가 단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와인 한 병, a bottle of wine. 이 bottle은 병이죠. 그래서 어가 붙은 이유는 한 병을 마실 거니까. 한 잔을 마시면은 a glass of win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것만 넣는다. 어가 들어가면은 하나다. 이 문장이 비록 틀린 문장이지만 원어민들한테 이렇게 쓰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 어의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이 밑에 있는 너는 뭘까요, 여러분? 이 너는 여러분과 내가 무언의 약속으로 알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나는 핸드폰을 사고 싶어.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핸드폰을 사고 싶은지 아나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냥 핸드폰 사고 싶은 거죠. I want to buy phone 이라고 했어요. 그럼 핸드폰 보통 몇 개 삽니까, 여러분? 보통 한 개를 사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어를 빼먹으면 안 돼요. 제가 핸드폰을 샀습니다. 짜자잔! 여기 핸드폰이 있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 무언의 약속입니다. 알고 있으면 뭘 쓸 수 있다? the.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핸드폰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look at the phone.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the phone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I am at the airport 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 the를 썼냐? 뒤에 단어가 A, E, I, O, U로 되면은 얘는 the가 아닌 the라고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I am at the airport. 왜 the를 썼냐면은 우리가 그 공항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항 가세요? 해외 가려면. 그렇죠. 인천공항 가죠. 그래서 the airport를 쓰는 거예요. M의 의미는 있다란 뜻이에요. 나는 공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the를 쓰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죠. I will go to a park. 나는 공원에 갈 거야. 그러면 공원, 아무 공원. 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천안에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무 공원 딱 한 군데. 여기 쌍용공원이 있어요. 천안에는. 쌍용공원에 갈 거야. 그냥 한 군데 공원. I will go to a pa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쌍용공원이라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어느 공원에 갈 건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을 때는 뭘 쓸 수 있다? The park.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will go to the park 라고 하면은 나는 그 공원에 갈 거야.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I always go to the park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 공원 모르는데 이 사람은 맨날 그 똑같은 그 공원을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너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공원 하나 나가면은 a park. I like to play with my dog at a park 하면은 아무 공원 하나. The park. 내가 항상 가는 그 공원. 뭐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Bring me the coat, please.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bring의 의미는 가져오다라는 동사입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요. 가져오다, bring. 가져오다, bring. 가져가다, take. 가져가는 거는 take입니다. 갖고 나한테 오는 거는 bring 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bring me, 나에게 가져오세요. 뭐를? the coat. 왜 여기서 the를 썼을까요, 여러분? bring me a coat 하면은 내가 옷가게에 갔을 때 그냥 아무 코트 한 개 달라는 거죠. 그냥 아무 코트 한 개 가져오라는 소리입니다. bring me a coat. 근데 음식점 가가지고 제가 코트를 딱 걸었어요, 여기다가. 이 코트가 지금 걸려있죠, 여기. 이 코트를 걸었어요. 이 서버한테 코트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서버, 종업원이 그냥 아무 코트 하나만 가져오나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건 이 코트를 이 종업원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얘기를 할 때 Bring me the coat, please. 이렇게 보통 쓴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을 잡는 거랑 내가 직접 문장을 말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왜냐? 이 개념을 들을 때는 그냥 하나, 그냥 명사 아무거나 하나를 얘기할 때는 어를 쓸 수 있구나. 우리 서로 알고 있으면 너를 쓸 수 있구나. 근데 이거를 어느 때 내가 얘기할 때 어를 쓰고 더를 쓰는지 정말 헷갈려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슈퍼에 가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슈퍼에 갈 때 그냥 아무 슈퍼나 한 군데 간다면은 I go to a supermarket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나는 항상 집 근처에 있는 그 슈퍼를 간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다면은 I always go to the supermarket 또는 I always go to the same supermarke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말 미세하지만 여러분 이거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지만 더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나는 내일 우체국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 제가 우체국 알려드릴게요. 우체국은 post라는 이 단어와 사무실이라는 office 얘를 씁니다. 그래서 post offic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나 내일 우체국 갈 거야 하면은 물론 이 대한민국에는 우체국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 뭐 경상도에 있는 우체국 한 군데를 가도 되고 전라도에 있는 우체국 한 군데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체국을 갈 때 보통 어디를 가요? 우리 집 동네에 있는 우체국 한 군데밖에 없죠. 그곳. 그래서 원어민들은 I will go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행에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아무 은행 한 군데를 간다면은 go to a bank 가능하죠.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만 간다. 그럴 때는 go to the bank도 가능합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무 호텔 하나하나 예약할 거야 하면은 I will 예약하다. book a hote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래는 호텔 룸 보통 방을 예약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냥 예시로 I will book a hotel 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 호텔 하나하나 예약하는 거죠. 근데 나는 갈 때마다 내가 부산에 갈 때마다 나는 머무는 호텔이 항상 정해져 있다면
I will book the hotel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차이점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book a hotel이 맞고 book the hotel은 틀렸다. 이렇게 맞고 틀림의 영어 공부는 더 이상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떨 때는 book a hotel이 맞고 어떨 때는 book the hotel이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너 호텔 예약했어? 그럼 우리 서로 가고 싶은 호텔이 정해져 있던 거죠. 너 호텔 예약했어? 이럴 때는 Did you book the hotel online?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보통 주말마다 공원에 가요. 그럼 여러분 공원에 갑시다. I usually go to a park. 그냥 주말마다 아무 공원 한 군데나 가는 거예요. 근데 I usually go to the park on weekends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the park의 의미는 우리 집에 있는 근처의 공원, 내가 항상 가는 공원이라는 뜻이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연습만 조금만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예를 들어서 저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 마시고 있는 거죠. 하나. I want drink. 원래는 I would like to drink. 이렇게 하지만 I want to drink a glass of beer. 왜 어가 들어간지. 나는 사과를 살 거야. I will buy an appl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과 몇 개 사는 거예요? 하나만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슈퍼 가서 하나만 사는 거예요. 왜냐? 혼족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찜한 어제 마트 가서 그 찜한 요 사과를 살 거야. I will buy the appl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과 하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사죠, 그냥 아무 사과나 몇 개 삽니다. I will buy apples. 원래는 some apple이지만 I will buy apples. 동사 apple 뒤에 s가 붙었다는 소리는 명사죠. 이 의미는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 I will buy an apple, I will buy the apple, I will buy apples.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뭐예요? 그렇죠. apples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라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이거를 쓸지를 이해하고 말아야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외우지 않고도 직접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관사에 대한 표현 아무리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개념을 잡는 건 제가 유튜브로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말하는 연습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예시도 들어가 있고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우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놨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영어 공부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에서 이 단어 많이 보셨죠? 정말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써볼게요. 얘를 써보면은 이렇게 쓰죠. 이 TH 발음은 디귿 발음이 있고 시옷 발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또는 이렇게 발음하죠. 여기서는 디귿 발음이 납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대부분 영어는 약 60%는 시옷 발음, 40%는 디귿 발음이 나기 때문에 단어를 보면서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the 이 발음이에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요? 얘는 어렵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다면은 얘를 써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원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I go to park.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I go to park. 근데 원어민들은 이 park가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공원 한 군데, 아무 공원 하나를 가는지 아니면 내가 맨날 가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 공원을 가는지 헷갈려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가는 공원이라고 딱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예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 go to the park. 이렇게 했던 소리는 내가 항상 가는 그 공원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의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나 슈퍼마켓 가. 그럼 내가 항상 가는 슈퍼마켓, 영웅 슈퍼마켓을 맨날 가. 그러면은 I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 같은 경우는 이 더가 안 들어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더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산에 간다면은 I go to 부산. 이렇게 쓰지 I go to the 부산 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부산은 고유 이름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그냥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산이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산이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 되게 부산해. 왜 부산한지 모르겠어. 그 부산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너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 우리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이킹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I like to go mountain. 이렇게 했죠. 근데 원어민들은 너가 맨날 가는 그 산 가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산 하나를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을 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항상 앞에다가 a mountain 그냥 아무 산 하나 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the mountain 항상 가는 산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ountains s가 붙으면은 여러 가지 산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산 가는 거.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개념만 잘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나는 백화점 가는 걸 좋아해. 그럼 여러분이 가는 백화점이 정말 딱 한 군데만 있어. 무조건 거기만 가.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I like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더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백화점 하나나 간다. 그럼 더가 아니라 a department store가 되겠죠. 그냥 내가 일반적인 백화점, 뭐 A 백화점도 가고 B 백화점도 가고 C도 가고 그러면은 department stores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보통 s가 붙어요. 나는 개들을 좋아해. 개를 좋아하는 거죠. 개 많이 여러 가지 개를 좋아하는 겁니다. I like dogs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너 개 봤어? 그 개 봤어? 서로 알고 있는 거죠? Did you see the dog? 이럴 때는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 더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이해 갔죠? 우리 한번 영작을 통해서 한번 간단한 영작이에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매일 같은 공원에 가. 여러분 같은 공원 어떻게 말할까요? 같은 same이라고 해요. 너랑 나랑 쌤쌤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same입니다. same park. 그럼 여러분 같은 공원. 맨날 똑같은 공원이에요? 서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항상 가는 공원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the same park 예로 쓰면 돼요. 그럼 나는 같은 공원에 간다. 시작. 그렇죠. I go to the same park. 끝. 매일이니까 매일은
every day. 얘를 문장의 맨 뒤에 넣어주면 돼요. 너는 매일 설거지를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한다는 소리는 그릇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do 여러 개니까 dishes 여러 개를 씻는 겁니다. 설거지는. 그럼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그냥 아무 그릇들이나 막 씻어요? 우리가 먹었던 저녁을 먹었던 그릇들을 씻어요. 우리가 먹었던 그릇들을 씻겠죠. 서로 알고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do the dishes 이렇게 해야지만 설거지하다라는 뜻이 돼요. 우리 지금까지는 do the dishes 여기 두더지가 있어. do the dishes 두더지 잡아라. do the dishes 이렇게 외웠지만 왜 더가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은 성인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이해가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과 성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어가 힘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호기심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다 보면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아이고 돌아서기가 싫어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do the dishes 왜 더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너는 매일 설거지를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때는 앞에다가 do를 넣겠죠. 너는 매일 설거지하니? 좋아요. Do you do the dishes every day?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더가 우리 서로 알고 있을 때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 더가 없어도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차가 있습니다. 누구 차예요? 내 차잖아요. 내 차. 그럼 my car라고 하겠죠. my car. my는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내 차. 여러분 알고 있죠? 서로 알고 있으면은 더를 안 써도 돼. 그래서 it is the my car. 이렇게 쓰지 않고 it is my car.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매일 서울에 가. 이 서울은 그냥 지명이니까 여러분 서로 알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를 안 쓰겠죠. 나는 매일 서울에 가. 좋아요. I 간다. Go to Seoul. 매일. Every day.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는 I go to the Seoul. 안 됩니다. 왜냐? 이미 서울이라는 이 지도. 우리 서울 서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서울이랑 여러분이 아는 서울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I go to Seoul every day. 이게 더 좋은 표현이겠죠. 나는 밤에 지하철을 탈 거야. 그럼 우리 지하철 타보죠. 여러분 지하철은 일단은 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은 영어로 way라고 합니다. way. 아래라는 접두사를 써서 subway 하면은 길 아래에 있는 것, 지하철이 되겠죠. subway.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샌드위치 집 생각하는데 같은 발음이지만 뜻은 다르다. subway 대신에 영국 사람들은 이 아래 튜브로 간다 해서 tube라고도 지하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식으로 subway 갈게요. 그럼 나는 밤에 지하철을 탈 거야. 한번 해보죠. 나는 할 거야는 I will 이걸로 가야 돼. 이 지하철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take. 지하철 subway tonight. 이렇게 가는 겁니다. I will take subway tonight. 근데 보시죠. 제가 subway를 한번 써볼게요. 썼는데 여러분 지하철 딱 보면은 내가 지하철 탈 때 그 기차 하나를 타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니까 a subwa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차 여러분이 타는 기차 하나 a subway.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탈 때 이 지하철에 대한 그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그 시스템, 지하철 시스템을 탄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시스템은
우리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 subway.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좋다?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하철 그냥 한 칸 하나를 타면은 I will take a subway.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럼 지하철이라는 시스템, 교통수단을 타면은 I will take the subway.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가 들어가면은 원어민들은 대부분 뒤에다가 subway, train이라고 요거를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 타고 나 지하철 탈 거야. I will take the subway. 이거를 더 많이 쓴다는 소리죠. 자,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하철로 간다 할 때는 그냥 지하철로기 때문에 by subway 중간에다가 더 이런 거 안 써줘요. 왜냐? 그냥 서브웨이 자체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로 by subway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 will go to Seoul by subwa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나는 밤에 지하철을 탈 거야. 그래서 만들면 I will take the subway tonight. 이게 완벽한 말이 되겠죠. 왜 the subway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이에요. 나는 몰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여러분, 몰, 쇼핑몰 이걸 줄여서 몰이라고 해요. 우리 몰에 가요. 우리 자기 몰에 갈까? 몰에 가서 뭘 살 건데? 몰. 요거죠, 여러분? 몰이에요. 제가 써볼게요. 그럼 이 몰은 여러분 장소예요. 장소. 그럼 장소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어떤 전치사를 써줄 수 있어요. 얘는 몰이지만 몰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몰은 하나의 커다란 시설이죠. 시설. 그럴 때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가 그 몰, 쇼핑몰 안에 있는 거에 대해 얘기할 때는 in을 쓸 수 있어요. 그 쇼핑몰 벽에 붙어 있어. 천장 위에 붙어 있어. 그럴 때는 on을 쓸 수 있겠죠. 근데 on은 거의 안 쓰겠죠. 우리가 쇼핑몰 천장에 붙어 있을 일이 없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몰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쇼핑몰, 시설물로 봐서 at를 쓸게요. at.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나는 몰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나는 좋아한다. 쇼핑하는 걸 shopping. 여기까지 썼죠? 몰에서 at mall.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내가 항상 가는 그 몰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면은 at 뭐가 돼요? the mall이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죠? 내가 항상 가는 알고 있는 그 쇼핑몰은 at the mall이 되는 겁니다. 그냥 쇼핑몰 하나. 그냥 아무 데나 하나. 그냥 아무 데나 하나. 하나. 딱 하나만 가. 그럴 때는 at a mall이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쇼핑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A몰도 있고 B몰도 있고 C몰도 있고 D몰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데들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라고 한다면은 at 여러 개니까 malls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쇼핑몰 가서 쇼핑하는 걸 좋아해. 그냥 아무 쇼핑몰 다 괜찮은 거죠. 그냥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I like shopping at malls.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잡아야지만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영어 읽기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영어가 안 되면 처음에 읽어야 된다 무조건.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인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서 말을 하냐. 근데 말을 할 때 이게 언제 at이 들어가고 왜 뒤에 s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성인들은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해. 외워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저희 유료 강의로 오시면은 제가 무료 강의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거 유료 강의에 오시면은 많이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를 믿고. 지금까지 프랭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